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쓸모 없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함께 여행하는 은빛 여행입니다. 평생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이 사라진 자리, 자식들 다 떠나고 고요해진 집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나? 정신없이 바쁠 땐 몰랐는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나를 찾던 수많은 전화는 뜸해지고 내 의견을 구하던 후배들은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 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습니다. 젊음도 직위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평생 나를 증명하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나니 가슴 한편에 찬바람이 훅 부는 것 같은 기분. 바로 그때 참 부질없다는 5글자가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허무함과 외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허무함, 여러분이 유별나서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2300년 전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그 텅 빈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진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축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구의 운명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 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와 함께 첫째, 평생 우리를 묶어왔던 쓸모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둘째, 텅 빈 일상을 경이로운 놀이로 바꾸는 법을 배우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는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그 위대한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부질없다는 말을 더 이상 한숨과 함께 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뱉게 되실 겁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해방의 비밀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해방의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은빛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멈춰버린 것 같았던 당신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쓸모라는 2글자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좋은 부모로서의 쓸모, 유능한 직원으로서의 쓸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쓸모. 그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깎아내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야 했습니다. 마치 목수가 원하는 모양의 제목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뒤틀린 부분을 잘라내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60, 70을 넘어서자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불안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쓸모라는 기둥이 뽑혀나간 것만 같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나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 날 장자와 제자들이 산길을 걷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 그 그늘 아래서 소 수천 마리가 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용에 감탄했지만 함께 길을 가던 목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휙 지나쳐버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가 목수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를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러자 목수가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쯧쯧,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야. 저걸로 배를 만들면 금방 가라앉을 거고 기둥으로 쓰면 벌레가 쓸고 가구를 만들면 순식간에 부서져 버릴 걸세.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니 아무에게도 베이지 않고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게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 후반전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제목, 쓸모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쓸모가 있다는 건 결국 언젠가는 베어서 무언가의 도구가 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가구나 기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쓸모 없어졌다는 것은 도구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구의 역할이 끝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일 걱정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바로 그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쓸모 때문에 평생 자신을 깎아내셨나요? 이제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쓸모라는 두 글자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좋은 부모로서의 쓸모, 유능한 직원으로서의 쓸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쓸모. 그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깎아내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나라는 나무의 본래 모습은 잊은 채 세상이라는 목수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 스스로를 잘라내고 다듬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포기해야 했고, 회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에도 고개를 숙여야 했으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안의 분노와 서운함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60, 70을 넘어서자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퇴와 함께 직장에서의 쓸모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쓸모도 희미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불안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쓸모라는 기둥이 뽑혀나간 것만 같기 때문이죠. 나는 모 회사의 김 부장이었고 나는 민수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제목, 쓸모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곱고 잘생긴 나무들은 가장 먼저 베어나가 궁궐의 대들보가 되고, 향기로운 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약재가 되며,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끊임없이 가지가 꺾이는 수모를 당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쓸모가 있다는 건 결국 언젠가는 베어서 무언가의 도구가 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가구나 기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쓸모 없어졌다는 것은 도구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구의 역할이 끝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일 걱정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바로 그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나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남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뒤틀린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거친 껍질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타인에게 쓸모를 제공하는 대신 따뜻한 그늘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늘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존재할 뿐입니다. 지친 나그네가 와서 쉬어가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어도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 노년의 역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쓸모 있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 기댈 수 있는 그늘 같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쓸모없는 것의 가장 위대한 쓸모, 즉 무용지용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쓸모 때문에 평생 자신을 깎아내셨나요? 이제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당신의 가족과 세상에게 가장 큰 그늘을 주는 위대한 나무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쓸모없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방치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삶을 충만하게 즐기는 경지에 가깝습니다. 장자는 그 경지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신의 경지에 이른 백정, 포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를 잡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춤과 같았습니다. 손짓과 몸짓, 칼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완벽한 음악처럼 조화로웠죠. 그 모습을 본 왕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이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러자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즉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땐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소의 온전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뼈와 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그 결을 따라 칼을 움직일 뿐입니다. 뼈와 살이 부딪히지 않으니 제 칼은 19년이 지났어도 숫돌에 방금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 잡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마치 초보 백정처럼 인생이라는 소와 힘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칼날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포정은 말합니다. 힘으로 맞서지 말고 인생의 결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인생의 결을 따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춤과 같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일, 화초에 물을 주는 일, 동네를 산책하는 일. 그 모든 일상 속에 숨겨진 결을 느끼며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을 느껴보고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며 지레 포기한 것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을 따라 즐기는 포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쓸모의 감옥에서 벗어났고 일상을 놀이처럼 즐기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꽤 자유로워진 것 같죠? 평생을 짓눌렀던 책임감과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마지막 감옥까지 부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교묘하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감옥입니다. 그 마지막 감옥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장자는 이 깊은 깨달음을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호접지몽,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하고 나른한 봄날, 장자가 풀밭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날갯짓으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다니며 향기로운 꿀을 빨고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완벽한 자유와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자신이 원래 장자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 완벽한 나비 그 자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날아다니다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날개는 사라지고 팔다리가 뻣뻣한 장자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자의 머릿속에 아주 기묘하고도 심오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방금 전 장자인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비인 내가 꿈을 꾸면서 장자가 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저 잠에서 덜 깬 사람의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를 평생 괴롭혔던 정체성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나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나는 엄한 아버지다. 나는 희생적인 어머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름표와 역할을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죠. 사장일 때는 사장답게 근엄해야 했고, 어머니일 때는 어머니답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 역할들이 정말 진짜 나였을까요? 그것은 혹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잠을 자면서 잠시 꾸었던 꿈속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40년 동안 우리는 사장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호령하고 큰 돈을 벌며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어머니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의 성공을 보며 완벽한 보람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지금, 우리는 그 길고 긴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사장이라는 역할도 어머니라는 역할도 사라지고 그저 뻣뻣한 팔다리를 가진 늙은 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장자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지금도 여전히 그 꿈속의 역할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모두 떠났는데도 화려한 왕의 의상을 벗지 못하고 텅 빈 무대를 서성이는 늙은 배우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맡았던 그 나비의 역할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더 이상 날 수 없는 지금의 나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장 김영수, 엄마 이순자, 선생님 박정호. 당신의 이름 앞에 붙었던 그 모든 화려하고 무거웠던 수식어를 한번 떼어내 보십시오. 그 모든 이름표를 떼어냈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마 처음엔 텅 빈 공허함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평생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이제 그 어떤 역할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사장답게 행동할 필요도 어머니답게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장자인지 나비인지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화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으며 여행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마지막 감옥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자가 말한 진짜 자유,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와 함께 아주 긴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쓸모없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평생 우리를 묶어왔던 쓸모라는 감옥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사라진 그 빈터에서 우리는 제비와 두꺼비의 시선을 빌려 지루했던 일상을 경이로운 놀이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호접지몽의 지혜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는 생각마저도 하나의 감옥일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60 이후에 찾아오는 부질없다는 감정은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책임과 역할, 세상의 기준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시간이 왔다는 장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해방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였습니다. 우리는 녹슬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좋은 부모, 유능한 직원,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라는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계는 멈췄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3가지 자유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만의 쓸모없는 짓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돈이 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할 일 목록만을 작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수첩에 처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목록을 채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 10분 듣기, 오래된 앨범을 꺼내 잊혀진 내 20살의 얼굴과 말없이 대화하기, 동네 빵집에서 가장 비싸고 예쁜 케이크를 사와서 혼자 맛있게 먹어보기,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영화 주제가 실컷 따라 부르기처럼 말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시간들이야말로 세상의 쓸모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결과 없는 놀이를 시작해 보십시오. 장자의 철학에서 놀이는 세상의 모든 목적과 속박에서 벗어난 가장 완전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웠던 이유는 모든 행동의 결과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화가가 되어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되어야 하며, 글을 쓰면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저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를 시작해 보십시오. 붓을 들고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는 그 순간을 즐길 뿐 명작을 남기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낡은 기타를 잡고 서툰 코드를 누를 뿐 무대 위에 서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괜찮으니 샤워를 하며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는 겁니다. 이처럼 목적 없는 즐거움이 평생 성과와 결과의 압박에 시달려온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하루 5분 나를 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장자 철학의 가장 깊은 지혜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생각, 즉 나의 과거, 나의 걱정, 나의 역할, 나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져들어 음악의 선율과 하나가 되어보는 겁니다. 창밖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을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겁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 피부에 닿는 그 느낌, 시원한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그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듯한 가장 큰 평화와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쓸모없지만 즐거운 놀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그 멋진 딴짓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아주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여행을 여기 은빛 여행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